여러분, 레일라입니다. 오늘 햇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쪽이 아예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일단 지금 빨리 영상을 찍고 나가봐야 돼서 일단 한번 빨리 찍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험이 모두 끝났어요, 여러분. 드디어. 그래서 지금 3학기가 모두 끝나가지고 좀 이제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잘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일단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그 독일 석사 유학 관련해가지고 Q&A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읽었던 댓글들이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놨던 글에 달린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질문들 중에 영국 워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먼저 그냥 바로 읽어볼게요. 자, 먼저 JY님, 이번 연도 영국 워홀 준비하면서 IELTS 공부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가서 어학원 다니다가 취업하려고요 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생각했었을 때는 IELTS는 여러분들이 그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됐든지 지금 내가 영어 공부에 대한 꼴이 막연하다, 내가 목표가 이렇게 딱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조금 그냥 막연히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좀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IELTS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목표로서의 시험으로 조금 적합하지가 않은 이유가, 시험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그냥 내 영어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이제 판단하려는 척도로 삼기에는 조금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게 25유로인가 그렇거든요. 25유로래. 25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한 번 보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굳이 내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시험을 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워홀 자체를 준비한다 하시면은 글쎄요, 리딩, 리스닝도 그렇겠지만 뭐 스피킹, 라이팅 이제 준비하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취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왜냐면 영국인들 중에 IELTS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민을 준비한다든지 아카데믹 IELTS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 외에는 굳이 점수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목표로 삼기에는 괜찮지만 가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담킴님, 며칠 뒤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영어 회화를 많이 늘리고 싶어요. 어떤 공부 방법이나 어떤 활동들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영상과 블로그 재밌게 보고 있어요. 힘드시기도 지나갈 거예요. 렐라님 힘내세요 하셨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영국에 계시겠죠? 이게 한 달 전에 다루셨던 댓글이니까 며칠 뒤에 가신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영국에 계실 것 같은데, 영어 회화를 늘리는 데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영상을 몇 개 만들긴 했어요. 근데 회화는 일단 많이 해봐야지 늘어요. 제가 이거는 어디지? 그 옛날에 라이브 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 처음 갔었을 때 회화를 어떻게 늘렸었냐면은,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나서 혼자 계속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방금 뭐 상점에서 점원이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말할 때 말을 더듬어서 잘 못 나온 부분이 있었다든지 매끄럽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든지 하면 그게 되게 막 이렇게 가슴에 계속 남거든요. 아씨, 조금 더 잘 말할 걸,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 동안 그게 막 계속 생각이 나. 그러면은 그걸 그냥 집에서 혼자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핸드폰 보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 그러면은 그 문장을 그냥 매끄럽게 다시 그 상황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연습을 해봐요. 그렇게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전화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영국에 처음 갔었을 때 친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왜냐면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친구를 그때 사귀긴 사귀었어도 그 친구들을 내가 맨날 전화를 해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애가 같이 수다 떨자고 하면 걔네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전화를 할 대상이 필요했어요. 영어로 얘기를 할 대상. 근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혼자 전화를 하는 척을 하면서 맞아, 이거 근데
뭐지? 늙은 사람들만 이렇게 한다면서요?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한다면서? 소름.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하는 척을 하면서 계속 막 그냥 혼자 대화를 하는 거예요. Hey, how are you? How's it going? I'm good, I'm good. 이러면서 그냥 혼자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So, what happened last time? Where did you go?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컨버세이션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게 진짜로 나중에 진짜 친구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런 패턴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리액션 같은 것들도 연습이 되고 뭔가 억양이나 악센트도 내가 생각했었을 때 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그냥 전화로 연습하는 척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전화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막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돌아다닐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좀 그렇잖아요. 뭐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저는 항상 그게 좀 습관이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길 다니면서 전화하는 게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래서 좀 그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국에 있었을 때 뭔가 그 저만의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한국 영화나 드라마 안 본다. 그리고 뭐 한국어로 된 컨텐츠를 잘 소비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진짜 좋아했는데 그때 영국 가고 나서 딱 끊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다 영어로 된 것만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어느 정도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한국어를 잘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한국인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막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뭐 한국인 친구를 만들어야 되냐 만들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저 스스로 느껴봤었을 때는 내가 진짜 영어에 완전 올인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영어만이 거의 진짜 유일한 막 이런 목표다 하시면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학 가가지고 한국인들끼리 몰려다닌다, 막 한심하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맥락에서라기보다는 한국어를 쓰는 시간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근데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은 영어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는 시간이 늘어나.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상대적으로 영어를 쓰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내 뇌를 다 진짜 영어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어가 느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이 늘게 됐었는데 그거 외에도 막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막 뭐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러면은 서점에 들어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활자를 보면은 그냥 일단 다 읽어봐. 그리고 영어로 된 뭐가 있다 하면은 내가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바로바로 찾아보고 영어 찾아놓은 다음에 그걸 다 스크린 캡처를 떠놨어요. 그래도 나중에 그냥 사진첩을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노트에다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일상생활 자체를 다 영어로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세팅들도 다 영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그 다음에 뭐 랭귀지 익스체인지나 미덕 같은 데도 많이 나가보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이제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서 이제 좀 회화가 많이 늘게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어 관련된 얘기는 좀 제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설명하는 영상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름 에떼님께서 렐라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영어는 이미 의사소통 가능한 정도에서 영국 워홀을 간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어떤 일 혹은 어떤 경험을 해야 그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미 석사 공부도 하고 계신 만큼 워홀을 통해 공부 쪽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커리어 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갔었을 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워홀로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식당이나 아니면 커피숍 아니면은 뭐 리테일숍 이런 데서만 일을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저 스스로도 했던 일들이 좀 그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바,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했어요. 고작 외국 가가지고 외노자로 알바만 하다 온 거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누구나 다 그 시간을 이제 좀 커리어 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잘 쓰고 싶어 하죠. 근데 제가 갔었을 때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워홀 비자로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가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막
자기가 공부했던 분야들 아니면 자기가 한국에서 일했던 그 직장 경력이 있는 분야들을 살려가지고 거기 가서도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은 너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야지 값어치가 있다, 이거는 조금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자기가 중요시하는 가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뭐 내가 뭔가 커피 쪽에서 공부를 했다 하면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학을 했는데 리테일 샵에서 일을 한 게 제 생물학적 커리어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인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공부한 분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좀 일단 중요한 거는 가서 이런 회사 경험을 갖는 게, 그러니까 알바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뭔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많은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첫 번째, 그러니까 뭔가 좀 글로벌화 되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의 악센트를 듣게 되거든요. 이건 좀 영어 관련돼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악센트를 듣게 되면서 내 영어에 대한 이제 좀 뭐 자아성찰 같은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원어민이 하는 말만 잘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막 뭐 라틴 악센트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 악센트, 중국 악센트, 이런 전 세계 다양한 악센트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영어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좀 그렇게 막 회사 같은 데서 일을 하면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굳이 막 그렇게 내가 공부했던 분야의 회사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알바를 하더라도 좀 그렇게 글로벌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다양한 악센트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영어적인 면에서 조금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어학원만 다니지 말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워홀 비자로 가가지고 이제 어학원을 많이 다니시는데, 저는 사실 어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내가 일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좀 글로벌한 환경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인킴님, 렐라님 소식 많이 기다렸어요. 저는 영국 워홀을 가고 싶은 취준생입니다. 도피 목적은 아니고 대학생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가지 못한 게 지금까지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렐라님의 영국 워홀 동영 영상을 보면서 그때의 마음이 떠올라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녀오고 한국에 다시 오면 나이는 들어있고 근무 경험은 없으니 취업 시장에서도 저를 어떻게 볼지 생각하게 되네요. 렐라님 블로그에도 고민글 남겨놓았는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공대생으로서 시험기간이라니 짠하네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자, 많은 분들이 정말 나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휴학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영국 어월 2년 갔다 왔고, 그러니까 졸업하고 영국 어월을 2년을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일하고 석사 2년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취업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완전히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저도 지금 취업이 걱정이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그래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내가 만약에 그것들을 다 안 하고 취업을 먼저 하고 그랬다면은 정말 나는 내 인생에서 거길 갔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그 경험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시야 자체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도 옛날에 나하고는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외국에 그냥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자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저 유학의 이응자도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옛날에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 워홀을 갔다 오고 나서 이것도 내가 못할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됐어요. 그래서 글쎄요, 솔직히 도피로 간다고 해도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정규교육을 다 이렇게 따라오고 나서 뭔가 그 결승점에 뭔가가 해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잖아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there's no judgment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간다고 해도 뭐 어머 너는 그 나이까지 뭐 했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남들이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영어 공부했고 나는 너네들이 하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을 했고 나는 그 시간을 그냥 값어치 없게 쓴 게 아니라 다른 값어치가 있는 일에다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영어를 이제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잘하신다면은 뭐 영국에 가는 거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근데 살려고 보니까 이제 회사도 뭐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세상에서. 근데 난 영어를 못해. 그래서 내가 회사에 가서도 막 뭐지 직장인 성인 영어 회화반 이런 거 들으면서 쓸 시간들을 그냥 압축시켜가지고 2년 동안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영어를 못한다는 그 컴플렉스, 내가 앞으로도 그 영어를 못한다는 그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더 못할 거라는 그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갔던 거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워홀을 안 간다고 해서 완전 쫄보네 그 정도 배짱도 없어서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결정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결정을 해가지고 잃는 게 있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워홀을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갔다 왔었을 때 이제 나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어 회화 스킬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더 중요시하냐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영국 워홀 얘기는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저는 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워홀 예찬자예요. 그래서 막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자기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뭐 금전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 영국 워홀 갈 만한 여건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앞으로도 평생 후회에 남겠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뭐 나는 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면 지금 뭐 다니고 있는 회사 여기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목표를 이루는 게 더 나한테 인생에서 의미가 있겠다 싶으시면은 그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는 다 자기가 중요시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저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영국 워홀이라는 기회 자체가 진짜 제 영어 인생을 많이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많이 추천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영국 워홀 관련해서도 더 궁금하신 얘기가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